Korea Republic qualified 10 times for the FIFA World Cup. 이제 도쿄올림픽 끝난 다음에 좀 허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9월 2일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가 열려서 좀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해설자 이동욱 해설위원이 생각하는 이번 최종 예선 제1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지금 10회 연속 월드컵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진출해야 됩니다. 해야죠. 왜 진출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그걸 다 이뤄왔는데 만약 이번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40년을 또 기다려야 돼. 40년이 40주전이 되려면.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저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네. 선수들이 이제 부담을 가져라. 은퇴를 하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네요. 손흥민 부담 가져라? 예, 부담 가져야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월드컵에 대한민국이 없는 걸 상상을 할 수 없는 당연한 줄 알아요. 네, 끔찍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치가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기반에서 한국 축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확실히 어느 정도 선수들도 이미 갖고 있지만 이동국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편으로는 선수들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되게 강대국이고 뭐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인데 월드컵 예선에 항상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TVN이 독점 중계하는데 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저는 멘트를 안 할 테니까 이동국 의원이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어떻게 또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뭐 그런 일은 반드시. 없을 거고요. 온 국민이 후배분들 전혀 만나시면 근데 부담 없이 뛰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담감을 팍팍 주면서 부담 없이 뛰어라고. 그래요? 우리 10회 연속 기다리려면 40년 걸린다. 부담 없이 뛰어. 악마 같은 면이 있었네요, 이동국 의원도. 예. 끔찍한 상상 또 하나 해보면 최종 예선은 항상 우리나라가 조 1, 2위 정도를 해가지고 본선에 자동 진출하게 되고 각 조 3위를 하게 되면 3위들끼리 일단 플레이오프 단두대 매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예를 들면 파라과이라든가 뭐 콜롬비아 이런 팀이랑 거기서 이겨야 본선에 가는 건데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건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하면 경기 수는 늘어나니까 TVN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계하는 저희는 아마 피골이 상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힘들죠. 그 남미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거의 이긴 적이 없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네. 플레이오프 거쳐가지고 본선 간 팀이 없고 그쪽도 복잡하거든요. 10개 나라 중에 5위를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률은 50% 나오거든요. 월드컵을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죠. 우리는 올라가고 일본이 거기 대륙간 플레이오프 한 거 우리 열심히 응원하면서 상대팀을. 그것도 이제 중계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일본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시청률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베트남 화이팅해서 베트남. 대륙간 네, 박항서 감독님 또. 과학적으로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 어느 정도로 계산해 주시겠습니까? 한 89.2% 정도. 89.2%. 세부적이네요. 굉장히 높네요. 89.2%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수식을 거쳤는지는 안 여쭤봐도. 주먹 구구라는 방송. 자, 그러면 이제 슬슬 A조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 물론 이란은 또 중동이 아니라 페르시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중동 국가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5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동 국가들과 할 때 눕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이거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별로 그런 아프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그쵸. 괜히 시간 끌고 예. 그러면서 좀 쉬고 상대방 경기 흐름을 좀 끊고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그 약간 기절한 척하는 선수도 있어요. 눈 감고. 근데 이제 또 가면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고 열받거든요. 또 그런 경우 겪으면. 그거를 뭐 진짜 아프거나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죠. 강제로 뭐 이거를 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경기 진행을 농구처럼 실제 플레이가 진행이 될 때만 시간이 흘러가게 한다거나 멈춰라. 네, 그러면은 뭐 침대 축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딱 때문에 끊어서. 그런 걸 도입한다는 것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축구가 그런 식으로 되면 축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도입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축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 그 팀들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하는 순간 되게 침대 축구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 먼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담감 주시는 거. 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진짜 중동 팀들하고 할 중국 때는 팀들은 리그 축구에서도 그게 완전 이 심리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제 문화처럼 당연히 누워 그래야 있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가장 잘 알아요.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누워서 저 정도로 있어야 될지 안 있어야 될지 선수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파울 한 사람이. 근데 그 선수들까지도 누워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타치를 안 하는 중국 축구들은. 이 그냥, 바닥이 이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축구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팬들도 그렇고. 중동이란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이 아프면 아픈 티를 다 내야 된다. 그래서 뭐라도 내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문화라고 해요. 중동의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안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이윤 추구가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멋이 없거나 뭔가 예의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됐지로 많은 게 커버가 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보고 있을 때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더 흥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려니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니. 저쪽 선수들은 원래 저렇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욕 안 하잖아요. 쟤는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경기장에서 뛰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간은 가고 있지. 우리가 만약에 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막 화가 이까지 치밀어 올라서 들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막 도와줘. 빨리 들어가지고 넣고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얘가 빨리 나가야지 또 진행이 되니까. 공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테이무리안이 넘어졌는데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약간 시간을 끌기 때문에 야유가 나왔습니다. 주심이 추가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치이긴 한데 추가 시간에도 누워 있어요. 네, 그 추가 시간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차무림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차무림자 셋이면 내가 손해다 뭐 이런 맞아요. 철학 바보다인 거죠. 그쪽에서는. 바보다. 네. 아니면 그런 건 어떨까요? 만약 침대 축구를 해서 누워있다가 나갔는데 얘를 한 5분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 판단을 괜찮잖아요. 하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진짜 뭐 아픈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계할 때 막 저 선수는 진짜 침대 축구 진짜 저러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래, 다음 절대 날 안 돼요. 입원 진짜. 골절 엑스레이 공개 뭐 이러면 저희 나쁜 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리 다른 나라라서 정말 다쳤어요. 아니 저는 지금 선수로서 내가 찼을 때 분명히 얘가 느낌이. 안 아픈 줄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심판의 입장으로서는 얘가 진짜 아플 수 모르는 멀리서 봤으니까 진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통증이란 게 워낙 주관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골절이라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냥 찰과상이라고 해서 안 아파하고 이런 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구분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 되면 뭐 아픈 것도 별로 안 아픈 것 같고 맞아요. 내가 알고 누워야 될 보면 때면 조금 아파도 되게 아픈 것 같고 몸살이 가는 실제로도.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팔이 부러진 채로 90분을 다 뛰고 추가 시간 골까지 넣고 그 뒤에 이제 다음 경기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새끼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경기를 하다가 밟혀가지고 경기 중에 축구화가 빵꾸가 났어 이렇게. 그렇지. 축구화가 뚫릴 정도로. 축구가 뚫리면서 새끼 발가락에 세 조각으로 부러졌는데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280 축구를 신는데 우리 선수한테 90짜리 와. 축구화를 빌려서 이틀 쉬고 부러진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뛰었었어요. 그 시즌 중이어서. 중동식으로 따지면 바보네요. 그렇죠. 정말 그 정도까지 했는데 차이고 계속 누워있다? 화가 이만큼 알 수가 없는 구조라니까요. 네. 되게 멋진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하도 예능을 많이 할수록 그런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진짜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닥터 스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원래. 선수들은 이제 흥분 상태로 뛰고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니까 통증을 인지하는 힘이 이제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수 선수처럼 이제 다 끝나고 아픈 걸 알게 되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침대 축구 이거 그라운드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침대 축구 저 너무 싫어요. 어쨌든 해설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남겨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저건 절대 아픈 게 아니거든 이랬는데 다음 날 막 병원에 실려갔다 이러면 이거 안 돼. 제가 볼 때는 저거 정말 큰 부상은 아니지만 혹시 아플 수도 있어요라고 정도는. 옛날에 차 감독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음 날 명단 제외됐더라고요. 다음 경기 아파서. 그렇죠. 진짜 아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능성 좀 남겨놓고 여진 두고. 참고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제 심리전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제일 긴장되는 승부차기거든요. 그리고 이 긴장감이 진짜 막 전 세계를 얼어붙게 하지 않습니까? 승부차기라는 그런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공격수 입장에서. 네. 왜냐면은 누구 한 명이 실수해야지 끝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고 스트라이커니까 많이 차긴 했지만 가장 이게 넣어봐야 본전 야. 약간 이런 거 승부차기에 대한 그런 압박은 저는 말로 그냥 이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 네덜란드의 예. 이제 그로닝엘 의과대학이라는 곳에서 인체행동과학 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킥의 정확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선수의 평소 기술이나 그날의 어떤 컨디션보다 심리 상태가 그 킥의 정확성을 좌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멘탈이군요, 멘탈. 예. 근데 이제 아까 이동욱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키커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네. 잘해야 본전이고 못 넣으면 그냥 막 역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골대 안에 밑으로 차면은 상대 키퍼가 막잖아요. 그럼 키퍼가 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넘어가 차게 되면은 그냥 내가 다 못한 선택이었다 보니까 결과로 오다 보니까 위쪽을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꾸 바닥으로 깔아차고 그래서 더 평소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잘 막힌다라고 하더라고요. 키커 앞에서는 실제 골대보다 마음의 골대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낮아 그런 있는 거네요. 거죠. 예. 이 심리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그 선수들이 고창급 선수, 본인들이 의지하는 선수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분산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노장급 선수들이 중요한 순번 뭐 1번이나 네. 뭐 5번이나 이런 키커를 맡아주게 되면 실축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페널티킥이고 페널티킥은 골키퍼보다 키커가 차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예. 공을 차가지고 공이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승부차기에서 한 0.4초에서 0.55초 정도 그 정도 본다라고 하거든요. 순식간이네요. 네, 그런데 이 프로 골키퍼들이 공을 보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6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느리네. 보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대충 가겠다라고 찍어가지고 운에 모든 걸 맡기고 골키퍼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예. 사실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잔인하다고 해서 이제 선수들은 최대한 안 차려고 그러고 네. 보면은 그 전설적인 차범근 감독, 박지성 선수 이런 분들도 승부차기나 뭐 이런 상황 오면 피했다 그래요. 차 감독님은 절대 안 찼다 그러고 박지성 선수도 그때 아시안컵 한일전 때 네. 승부차기 해야 되는데 그때 최고참이잖아요. 은퇴 근데 경기였죠. 예, 마지막 경기인데 나 안 차겠다. 예,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안 찼어요. 어린 선수를 찾고. 근데 잔인하니까. 그럼요. 근데 어쨌든 축구 팬의 입장에서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연장전은 좀 고통스럽거든요, 길고. 그래서 방송 편성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연장전은 오히려 좀 빼고 승부차기를 5명씩 차잖아요. 11명. 아, 다 차는 예. 거죠. 이 쪼는 맛이 역시 승부차기 보는 맛은 최고거든요. 뺄 수도 없게. 평등하게. 평등하게. 모두. 아. 안 되면 그날 엔트리에 등록된 그 빠진 선수들도 다 미리 감독도 차고. 못 도망가게. 예,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이제 캐스터들도 차고 그러죠. 네? 상대방 캐스터들 차고 뭐 해설위원들 차고 팬들 한 명씩 내려와서 차고. 저는 그래서 승부차기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정말 그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 때문에 골을 못 넣어서 졌다, 아니면 자기 때문에 실수로 골을 먹었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축구 잊고 사시라고. 당분간 하지 마라. 좀 골 차지 말고. 골프 치시고 어. 조금 거리 두고 계시다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시작을 아, 하자고 할 그거 것 좋은 것 같아요. 축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잠시 이거를 떠나요. 내려놓고 떠나요.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좀 축구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막 들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자기 세상에 축구가 전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선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잠깐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나와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줬는 거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어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길게 보고 넓게 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끄집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하고 뭐 축구하고 큰 상관이 있나 싶다가도 우리 뭐 한일전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국가대표는 다르죠. 뭔가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쵸. 뭐 어떤 정도의 부담감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를 하셨으니까. 한일전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도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무조건 이겨라. 네, 한일전 하고 할 때는 주장이 가서 뭐 토스도 이겨야 된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걸 이기라? 이거 이것도 어떻게 이겨야 이겨요? 된다. 이거는 그거서부터 앞뒤 아니에요, 이거? 네, 그리고 앞뒤인데 먼저 선축을 하고 무조건 그럴 정도로 선축을 해야 된다? 선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영역을 써야겠네. 네,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주입식을 교육을 받으면서 왔을 때 한일전 하고 하면 와 이건 정말 이 축구가 아니라 머리라도 한번 깨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요 정식적으로. 마셔버려. 예, 이 선수들이 한일전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눈빛들이 달라지는. 다 저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라는 게 뼛속 깊이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전 때는 사실 중계할 때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동국 해설위원은 또 중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일본이랑 우리가 최종 예선에 같은 조는 아니지만 이제 각급 연령별 대표도 항상 만나게 되면 멘트를 다른 때보다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잘못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게 잘못 나올까 봐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뭐 일본전을 중계하는데 이동국 의원이 말을 좀 실수한다. 그럼 이제 저희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일본 선수가 골을 넣는데 원샷 원킬 뭐 이런 거 하면 멋진 골입니다. 이러면 같은 팀인데 꼬리 자리라뇨. 목소리 떨리는 거 봤어요 지금. 그 TVN이 전체적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갖는 감정도 있긴 하지만 어떤 나라랑 붙을 때나 이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는 클럽 축구를 응원할 때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속된 말로 이제 국이라고도 하는데 애국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때 보면 그 애국가 올라갈 때 이게 딱 하면서 유독 왜 그런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많이 우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외국 가서 크게 부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고 50년, 60년이잖아요. 사실 좋아진기까지가.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한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스포츠에서 정신력을 강요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정신력이라는 게 사실은 내 뇌를 냉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열정,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뇌를 끓여버려라. 그러니까요. 그게 과거에는 통했죠. 우리가 그만큼 힘들었던 시대에서 스포츠라는 거 하나로 뭔가 온 국민의 힘을 모으게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접근들도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그렇죠. 맞아요. 차범근 감독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네.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인데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네.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세레머니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뭐 루니, 퍼디낸드, 예, 반 니스텔로이, 뭐 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비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어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맨유 베네핏. 예.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수 어떤 있나요? 상품? 그냥 어떤 유한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보험기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 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조셉.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네,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차로? 훈련이 끝나고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루니 선수가 자기가?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냥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다 똑같다.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참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구도 있으세요?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퍼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ason Park.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네?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죠. 약간 든든함이.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